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혈당이 높아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먹고 있다고 믿는 식습관 때문에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내분비내과에서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조금만 먹는데 왜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10명 중 9명은 자신도 모르게 췌장을 10년이나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5가지 음식을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폭죽처럼 치솟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바싹 마르고 내장 지방이 하루하루 쌓이고 뇌졸중, 심부전, 췌장암 위험까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찾아오고 난 뒤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당뇨병이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계속 드신다면 췌장은 최소 5, 7년은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췌장을 쉬게 하고 식후 혈당이 7, 30일 안에 훨씬 안정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작은 알림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사는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라도 어르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본격적으로 췌장을 망치는 5가지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췌장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왜 췌장이 조금만 지쳐도 몸 전체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췌장은 배 깊숙이 위 뒤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지만 2가지 생명 유지 기능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첫째, 췌장은 혈당의 문지기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과 신경, 신장, 눈에 달라붙으며 점점 독처럼 변합니다. 췌장이 건강할 때는 식사 후에 혈당이 살짝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딱 필요한 만큼 내보내고 당이 천천히 세포로 들어가 어르신은 피곤함이나 졸림, 갈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과로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떨어지는데 한참 걸리며 식사만 하면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 전 단계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췌장은 지방탄수화물 소화 공장입니다. 췌장은 지방탄수화물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도 만듭니다. 즉, 어르신이 기름진 식사나 하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순간 췌장은 동시에 2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1. 소화를 위한 효소를 만들고 2.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 인슐린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당뇨인데 왜 자꾸 췌장이 약해진다고 하세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내장지방, 만성염증, 그리고 심지어 췌장암까지 모두 췌장의 과로라는 같은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췌장은 거의 아프다고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이 지치면 황달이 오고 위가 약해지면 통증, 속쓰림, 더부룩함이 생기며 관절이 염증나면 명확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췌장은 대부분 조용히, 묵묵히 일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신호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황달, 진한 소변 등 쪽 깊은 통증,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 이 단계라면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반복해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탄산음료, 커피 믹스, 과일 주스, 흰쌀밥, 흰밀가루면, 떡빵, 튀김류, 가공육, 고지방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습관처럼 드십니다. 한 끼, 한 잔, 한 조각마다 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르신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자주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을 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단지 문제의 원인만 정확히 알아도 혈당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췌장을 24시간 야근 공장처럼 혹사시키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내장 지방을 빠르게 늘리고 당뇨 진행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드는 5가지 음식군입니다. 어르신께서 이 5가지 중단 하나만 매일 드셔도 췌장은 절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1. 단 음료, 과일 주스, 밀크티, 커피 믹스, 제로콜라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액체당. 단음료의 가장 위험한 점은 당 자체가 아니라 당이 액체 형태라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다음과 같은 음료를 마시면 과일 주스, 오렌지, 사과, 포도, 파인애플 등 3인 1 커피,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당도 낮춘 밀크티, 진하게 탄 식물성 우유,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음료. 이 당분들은 섬유질이나 단백질 없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몇 분 만에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이는 마치 노동자에게 하루 종일 전력 질주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의 60% 이상이 밥은 조금 먹어도 하루 3잔의 커피 믹스, 식후 과일 주스, 피곤할 때 에너지 음료, 저녁에는 스무디 생과일 주스 이렇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췌장을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로 칼로리 음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은 없지만 장내 미생물 교란, 만성염증 증가, 인슐린 저항성 악화, 식후 혈당이 오래 내려가지 않음 결국 췌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하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집니다. 대체 음료, 보리차, 옥수수차, 물 더하기 레몬 슬라이스, 아침 미지근한 물 연하게 탄 블랙커피, 묽게 탄 식물성 우유, 연유 설탕 추가 금지, 100% 끊을 필요 없습니다. 7일 동안 절반만 줄여도 변화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국수, 떡볶이, 식빵, 식후 혈당을 가장 빠르게 폭발시키는 그룹 다음 음식들을 떠올려 보세요. 한 공기 흰밥, 한 그릇 흰국수, 떡볶이, 흰식빵, 흰죽, 김밥, 삼각김밥.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껍질 도정 전층이 제거된 고속 흡수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췌장은 혈당이 급등하면 인슐린을 강하게 분비, 그 후 급격히 혈당이 떨어짐, 금방 배고픔, 다시 음식 섭취 췌장이 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흰밥은 불에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밥 한 공기만 먹어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흡수 속도입니다. 흰쌀밥은 현미보다 3, 5배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매일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혈당 하강 지연, 내장 지방 축적, 간 수치 상승, 혈압 상승, 식후 피로와 졸음 심해짐, 대체 식품, 현미, 귀리, 보리, 흑미파 섞은 잡곡밥, 메밀면소밥, 통밀빵, 호밀빵 초보자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흰밥 1, 3 줄이기, 반찬 채소 플러스 단백질 먼저 먹기,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15-30% 낮아집니다. 삼튀김류,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튀김 템프라 췌장을 2번 공격하는 음식. 1차 공격, 기름을 소화하려면 췌장이 가장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튀김 기름은 소화 어려움, 염증 유발, 산화물질 증가 췌장을 크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2차 공격, 튀김 기름제가 열기름은 인슐린 신호를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을 폭발적으로 높입니다. 게다가 튀김은 대부분 저녁, 음료, 탄산, 밀크티 주류와 함께 배고플 때 한꺼번에 췌장에게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대체 방법, 구운 닭가슴살, 생선찜, 생선조림, 감자, 고구마찜, 에어프라이어 조리, 적은 기름으로 팬에 굽기 맛있는 걸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췌장을 매일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4. 가공육 스팸, 소시지, 햄, 베이컨, 통조림 육류, WHO가 일군 발암물질 담배와 같은 등급로 지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요, 빠르고 맛있고 조리 간단하고 저렴하고 흰밥면과 잘 어울림, 그러나 췌장에는 독성 칵테일과도 같습니다. 아질산 나트륨 모존제, 높은 나트륨, 포화지방 색향을 만드는 첨가물, 유화제,
결착제, 이 모든 것이 췌장 소화 효소 과다 분비, 간 해독 과부하, 나쁜 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성 악화, 만성 염증 증가, 췌장암, 대장암 위험 증가, 아침마다 소시지 하나씩 드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이 약한 상태에선 작은 소시지 하나도 과부하입니다. 대체식품, 생고기 기름 적은 부위, 닭가슴살, 연어, 고등어, 두부, 달걀, 미소국, 콩국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주 1회 이하 매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좋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아보카도, 각종 견과류, 식물성 우유, 이 그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호두는 몸에 좋다. 아보카도는 심장에 좋다. 식물성 우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 췌장 약화, 지방간,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진한 식물성 우유 1컵, 아보카도 반 개, 한 움큼의 견과류, 아보카도 플러스 올리브유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드레싱 샐러드 50, 70개 지방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췌장은 지방 분해 요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식사 속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도 내야 합니다. 결과는 더부룩함, 소화지연, 식후 혈당이 오래 내려가지 않음, 체중 증가, 내장 지방 증가, 췌장 피로 가속화, 올바른 섭취량, 견과류, 하루 12알무염, 비가공, 아보카도, 1사, 1,2개, 식물성 우유, 물개 희석, 무가당 샐러드, 드레싱 오일 절반 줄이기 좋은 음식도 용량을 지켜야 약이 됩니다. 왜 이 5가지 음식이 췌장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까? 어르신 여러분,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췌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내분비내과 30년을 보내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췌장은 양량보다 빈도와 흡수 속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즉 어떤 음식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거나 췌장이 많은 소화효소를 만들게 하거나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만 해도 어르신이 조금만 먹어도 췌장은 매일매일 손상됩니다. 1. 단 음료 흡수가 너무 빠르다. 액체당 고당, 설탕 등은 고체 음식보다 몇 배 더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섬유질,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췌장은 즉시 아주 빠르게 아주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하루에도 여러 번 내보내야 합니다. 한 잔의 커피 믹스, 한 잔의 과일 주스가 췌장에게는 정통으로 날아오는 직격타입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기능 저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제 탄수화물 췌장을 하루 종일 일하게 만든다. 흰밥, 흰국수, 식빵, 떡볶이 등은 모두 GI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빨리 먹으면 빠르게 혈당 상승, 많이 먹으면 크게 혈당 상승, 저녁에 먹으면 잠잘 때까지 혈당이 높아 췌장이 쉬지 못함,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췌장은 불길 잡듯 인슐린을 강하게 분비합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췌장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매일 하는 셈입니다. 삼튀김류 췌장을 2번 공격한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췌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1. 첫 번째 공격, 지방 소화를 위한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함. 췌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이. 두 번째 공격, 제가열 기름 속 트랜스 지방 산화물 염증 유발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췌장 세포를 손상시킨 게. 다가 이런 음식은 보통 저녁에 탄산 밀크티 술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췌장에 치명적인 조합이 됩니다. 가공육 만성염증을 만들고 췌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스팸, 소시지, 햄, 베이컨에는 아질산염, 높은 나트륨, 방부제, 인공향, 색소,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만성염증 증가, 산화 스트레스 증가, 췌장세포 손상을 일으켜 인슐린 분비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가공육을 매일 먹는 사람에게 당뇨 진행 속도가 더 빠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식물성 우유, 좋은 음식도 약한 췌장에게는 과부하 건강식이라고 해도 지방은 지방입니다. 췌장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방 소화효소 필요로 반응할 뿐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아보카도, 견과류 한 줌, 진한 식물성 우유를 한 끼에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40, 70개의 지방을 쉽게 넘기고
췌장은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췌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수들이 췌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하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어르신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식사 선택을 몇 가지만 바꿔도 췌장은 사육주 안에 다시 숨을 쉴 여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해결책, 췌장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 어르신 여러분,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 대부분은 당뇨 5년, 10년이 지나도 딱 30일만 올바르게 부담을 줄여주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췌장은 나이든 숙련된 직원과 같습니다. 힘든 일을 계속 쉬지 않고 시키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부담을 조금만 덜어주면 여전히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4단계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 7일은 단 음료를 50%만, 줄이기 100% 금지 X.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루 만에 완전히 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몸도 충격, 마음도 충격, 결국 다시 폭음폭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루 2잔 커피 믹스 1잔으로 몇 끼니 생과일 주스, 물보리차로 밀크티 자주 마신다면 무가당 홍차 부러기 약간의 우유로 변경 원칙은 간단합니다. 50%만 줄여도 췌장은 숨을 쉽니다. 7일만 지나면 밤에 갈증이 줄고 식후 졸림이 줄고 식후 혈당이 훨씬 빨리 내려갑니다.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를 바꾸기 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밥, 단백질, 채소, 과일. 완전히 잘못된 순서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채소, 단백질, 밥, 면, 떡 이렇게 바꾸면은 탄수화물 흡수가 느려지고 식후 혈당 폭발이 줄며 췌장이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미로 바꾸지 않아도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20, 30% 낮아집니다. 추가 팁, 흰밥 1, 3 줄이고 채소를 대신 추가, 계란 1개 또는 두부 추가 흡수 속도 더 느려짐. 잠저녁에는 튀김 금지 7일만 바꿔도 효과 확실. 저녁은 췌장이 하루 종일 일한 뒤 가장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떡튀김, 소시지 튀김을 먹으면 췌장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야근하게 되고 다음날 공복 혈당 상승, 아침 피로, 단 음식 갈망 증가로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닭구이, 닭백숙, 생선찜, 생선조림, 삶은 고구마, 감자, 기름 적게 사용한 팽굽기, 된장국, 콩국, 두부 요리, 저녁 튀김을 단 7일만 끊어도 제 환자 80%다. 속이 훨씬 가볍고 숙면, 아침 공복 혈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 절반으로 줄이기 견과류, 아보카도, 식물성 우유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한 췌장에게는 과부하입니다. 제가 환자분께 권하는 기준은 견과류, 하루 10, 12알 무염, 비가공, 아보카도 1, 4일, 이게 식물성 우유, 물개, 희석, 무가당, 하루 1잔 이하 2주만 실천하면 더부룩함 감소, 속쓰림 트림 감소, 식후 혈당 하락 속도 개선, 췌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췌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췌장이 바라는 건 단 3가지입니다. 속도 감소, 빈도 감소, 지방 감소. 딱 30, 50%만 줄여도 췌장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면 마음 한편에는 분명 걱정도 있고 또 한편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췌장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당뇨 진행을 늦춰서 앞으로의 삶을 합병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는 내분비내과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당뇨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췌장을 지키지 못하면 당뇨는 금세 가파른 내리막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스트레스를 쌓았던 시간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췌장이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췌장을 평생 함께 살아온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몇십 년 동안 몇 끼니마다 인슐린을 내보내고 지방과 탄수화물을 조용히 소화시키고 혈당을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친구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지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후 심한 졸림, 계속되는 갈증과 야간뇨 검사를 하면 언제나 높은 혈당 의사가 말합니다. 당뇨가 왔습니다.
이건 최장이 어르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이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도와주는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루 1잔의 단음료 줄이기, 흰밥 1, 3 줄이고, 채소 1그릇 추가하기, 치킨 1번 덜 먹고, 대신 찜구이로 바꾸기, 견과류, 아보카도, 식물성 우유는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하루씩 20분 걷기. 누구도 어르신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이 즐거움 하나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어르신이 스스로에게 말해주셨으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내 두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 가족을 안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겠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해야 한다면 이 문장입니다. 모두 끊을 필요 없다. 딱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한 만큼 줄이면 췌장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찾는다. 그리고 어르신,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저를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어르신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을 당뇨에게 모두 맡겨두지 않겠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췌장 보호 루틴, 혈관 젊어지기 루틴, 합병증 줄이기 루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이 영상을 단 한 명 어르신이 걱정하는 그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한 번의 뇌졸중, 한 번의 응급실 방문을 막아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편안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밤잠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